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었고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이제는 120, 150세까지 수명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치면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특히나 50대가 되신 분들은 살아온 날만큼 살아갈 날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절반의 길을 걸어온 여러분이 남아있는 길을 더 품격 있고 여유롭고 우아한 사람이 되게 해줄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50 이후 삶을 바꾸는 6가지 습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넋을 놓고 있어도, 집중하고 있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질 텐데요. 이 책에서는 하루 10분, 아주 짧은 시간만 잘 활용해도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10분이 50대 이후의 삶을 더 여유롭고 우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요. 하루 10분 특정 부위를 지압하고 하루 10분 잠을 더 자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매일 하루 10분 이 행동을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시작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루 10분 머리를 눌러라. 매일 10분 정도 지압점을 중심으로 머리를 눌러보라. 힘들이지 않고도 두뇌가 상쾌하고 건강해질 것이다. 깐깐한 직장 상사의 잔소리, 월급은 그대로인데 계속 오르기만 하는 물가, 개강은 했으나 부담되는 등록금, 높기만 한 취업 문턱 등 세상에는 머리 아플 요소들이 차고 넘친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신경 쓰는 사이 머리는 지끈지끈 울리며 우리를 압박한다. 이렇듯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두통은 예고 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든다. 머리 지압으로 신체 균형을 맞춰보자. 사람들은 보통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침침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마를 짚거나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른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통증이 완화되고 시원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지만 이는 경혈을 자극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만든다. 경혈은 기가 모이고 출입하는 곳을 뜻한다. 다시 말해 신체 에너지가 이동하는 통로다. 침을 맞거나 뜸을 뜨는 자리이기도 하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든다는 것은 핏줄을 통해 신체 각 부위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에너지 흐름의 통로를 막고 있는 방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에너지가 제대로 흐르게 해 신체 균형을 유지시킨다. 지금 이 시간 책을 읽느라 눈이 침침하다면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꾹 눌러보라.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던 글자가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누르다 보면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럴 땐 조금만 옆으로 옮겨 눌러보라. 그 주위도 함께 아픔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5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관자놀이 중심으로 마사지를 해보라. 통증이 완화되고 정신도 맑아짐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지압을 해보라. 지압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잠에 빠지게 될 것이다. 50대가 되면 청년 시절과는 다르게 조금만 무리하면 피로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때로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두통이 심해 당장 쉬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쉴 처지가 못 된다면 응급처치로 머리 지압을 해보라. 그깟 지압으로 두통이 호소되겠어? 라며 무시하지 말고 두 손을 올려 머리를 눌러보라.
지압 자체가 두통의 근본적인 치료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압을 통해 혈류를 개선하다 보면 신체 균형이 맞춰져서 개운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이 깊어진 후에야 뒤늦게 입원하여 힘들게 치료한다. 그렇지만 두통이 있을 때 간단한 지압으로 혈류를 개선시켜 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매일 10분 정도 지압점을 중심으로 머리를 눌러보라. 내일부터 실천하겠다고 거창하게 결심할 필요도 없다. 지금 바로 머리의 혀를 꾹 눌러주면 된다. 하루 단 10분의 투자가 아팠던 머리를 상쾌하게 하고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줄 것이다. 머리의 3가지 지압점을 눌러주는 방법. 두통은 감기 몸살, 축농증, 과음, 심한 스트레스, 불면 등으로 인해 생기기도 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도 생길 때가 있다. 이렇게 머리가 아프면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 사람들은 두통이 생기면 보통 진통제를 찾는다. 당장 약이 없을 때는 뜨거운 차를 마시거나 머리를 냉찜질하기도 한다. 집에 있을 때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외출을 했을 때는 사용하기 곤란하다. 안타깝지만 당신을 위한 것들이 어디서든 항상 준비되어 있지는 않다는 게 현실이다. 이런 번거로움 없이 두통을 없애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다음 3가지 대표적인 혈자리를 기억해 매일 10분씩 눌러보라. 건강해지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지압점은 백회다. 백회는 모든 기혈이 모이는 곳으로 머리 꼭대기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백회를 생명활동의 중심이며 음양의 양쪽 경락이 모이는 자리라고 한다. 의식을 각성시키는 대표적인 혈로 이곳을 자극하면 두통, 현기증, 일사병, 신경쇠약에 효과가 있다. 또한 백회를 자극하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눈과 귀가 맑아진다. 두 번째 지압점은 풍지다. 풍지는 바람이 모인다는 의미로 목 뒤 한가운데에서 양쪽으로 1.5cm 떨어진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양손을 깍지 껴서 뒤통수에 올렸을 때 엄지손가락이 닿는 우묵한 곳이다. 이곳을 누르면 머리로 모인 혈액의 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 불쾌감을 완화시킨다. 한의학에 의하면 고혈압증, 신경쇠약, 안면 신경마비증, 대후두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3번째 지압점은 태양혈이다. 흔히 관자놀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눈썹 바깥쪽에서 2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움푹 들어간 곳으로 음식물을 씹으면 움직이는 곳이다. 태양혈은 눈과 귀에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자극하면 눈의 피로가 감소되고 안구 경직이 이완된다. 또한 눈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컴퓨터를 많이 봐서 눈이 뻑뻑하고 아픈 사람이 활용하면 좋은 지압점이다. 지압점을 눌러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그시 누르다가 조금씩 강도를 높인다. 가능한 한 손가락 전체를 사용해 10초씩 3회 반복한다. 누르다 보면 특별히 아픈 곳이 있다. 이곳에 강약을 조절하면서 누르는 횟수를 늘려준다. 나만의 지압점을 찾는 방법. 지압이 필요한 곳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비슷하다. 이제 자신에게 필요한 지압점을 찾는 요령을 알아보자.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손이 가는 지점이 있다. 이런 행동은 두뇌로 인식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손이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점으로 가는 것이다. 평소에 습관적으로 손이 가는 지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눌러보고 그래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누르면 특별히 아픈 지점이 있다.
왼쪽 관자놀이를 눌러도 아프지 않은데 오른쪽 관자놀이는 살짝 눌러도 아프다면 이곳이 지압으로 치료해 주어야 할 곳이다.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관자놀이의 통증을 느껴 신경이 예민해질 때가 있다. 이는 혈관 신경이 예민해져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눌러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통증이 완화된다. 지압하면서 범위를 조금씩 넓히다 보면 시원한 곳이 있다. 50대가 되면 아픈 곳의 범위가 넓어진다. 무릎, 허리, 어깨, 머리 등이 점점 아파온다. 평소에 예방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종합병동이 될 수 있다. 돈을 쓰지 않고도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픈 곳을 지압하는 것이다. 지압을 하다 보면 시원해지는 곳이 있다. 지압할 곳을 제대로 찾아서 적합한 지압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머리는 온몸을 통제하는 관제탑이다. 이런 관제탑을 위해 간단한 지압으로 청명함을 만들어주자. 하루 1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바빠도 너무 바쁘다.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하루 계획표가 꽉 차 있다. 학생들은 새벽 이슬을 맞으며 학교와 학원을 순회했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집에 돌아오고 어른들은 대낮과 같은 인공 조명 아래에서 시간도 잊으며 일한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친구들보다 덜 자야 하고 돈을 모으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잘 때도 깨어 있어야 한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잠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밤낮을 잊고 동분서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수면 부족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귀중한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잠 때문에 쓰러지고 싶은가? 잠을 줄이고 무언가를 시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그 시간에 자는 사람은 게으르다는 취급을 받는 세상이다. 그래서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없다며 자신의 체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샘으로 인한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면서도 저조한 체력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것이 두려워 숨기려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 잠을 자지 못해 몸이 괴롭다면 그것은 부지런함이나 일을 잘한다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나 자신의 건강 문제다. 나폴레옹은 일평생 하루 3시간씩밖에 자지 않았고 옆집 철수는 4시간 이상 자지 않고 공부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내가 7시간을 자고도 견디지 못한다면 나폴레옹이나 철수의 이야기는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걸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잠자는 시간을 따라가려고 애쓴다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스스로 삶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사람은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워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고문으로 자행되기도 했다. 과학자들 역시 잠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데 3주 이상 수면 부족이 지속될 경우 극도의 스트레스나 신체 기관의 휴식 부족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세상에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없다. 더욱이 잠을 자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보통 일생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24년에서 28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잠으로 보내는데 이는 사람에게 잠이 생존과 연계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UCLA 의과대학 정신과 제롬 시걸 교수는 잠이란 삶의 효율을 상승시키고 행동의 지속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인간의 뇌는 삶에 필요한 것을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일생의 3분의 1이라는 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아도 삶이 방해받지 않았더라면 지혜로운 인간은 잠 이외에 다른 휴식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당신의 삶에 필요한 휴식 방법을 선택하면서 40년 이상을 잘 살아왔다. 때로는 수면 부족으로 피곤하고 힘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혈기왕성했던 30, 40대와는 다르다. 이제 당신은 50대다. 잠이 부족하여 쓰러지면 만회하기가 어려운 연령대가 되었다. 그렇기에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잠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당장 잠을 줄이며 하지 않으면 죽는 일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시간을 잠에 양보하라. 육체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두뇌는 그만큼 신선해질 것이다. 하루 수면 권장 시간은 8시간이다. 다음은 사토 도미오의 저서 잠의 즐거움에 소개된 내용이다. 1950년대 미국 암협회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흡연, 수면 등에 관해 기초 설문조사를 했다. 그리고 6년 뒤에 다시 추적조사를 통해 개인의 생활 습관과 사망률의 인과관계를 정리했다. 그 결과 사망률과 가장 관계가 깊었던 것은 영양 상태도 운동도 아닌 수면 시간이었다. 수면 시간이 4시간 미만인 사람과 9시간 이상인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8시간 전후인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이는 9년 후에 다시 실시한 추적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팀의 제닛 크로프트 박사는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인 사람들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 당뇨병, 뇌졸중, 비만 등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하루의 3분의 1인 8시간 정도의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인 타라 스와트 박사 역시 하루 4시간만 자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 2%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꼭 8시간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체질이나 잠자는 습관은 사람마다 다르다. 6시간만 자도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9시간을 자도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잠을 몇 시간 자든 상관없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적정 수면 시간을 모르고 있다면 임상실험과 통계적인 수치로 나온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잠을 자라. 처음 일주일간은 8시간을 자보고 몸과 마음이 개운하다면 그 다음 일주일은 7시간을 자보자. 이런 방법으로 매주 1시간 간격으로 잠자는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다. 이때 몸과 마음이 가장 쾌적한 시간을 자신의 수면 시간으로 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귀찮은 사람이라면 현재의 수면 시간에 개의치 말고 하루 8시간을 수면 시간으로 정하고 이 시간 동안 숙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그 시간이 되면 잠이 오지 않더라도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아라. 그리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도 8시간 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일상적인 활동을 시작하라. 행동학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고 정착하는 데는 3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3주 정도 동일한 시간에 취침과 기상을 반복해보자. 그래도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더라도 제 시간에 잠잘 수 있는 습관을 정착시켜라. 쓸데없는 일로 잠을 설치지 마라. 아침에 출근한 A씨에게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보, 내 가방을 당신이 가져가면 어떡해요?
영화를 보느라 새벽녘에 잠들어 비몽사몽간에 출근하면서 아내의 가방을 차에 싣고 온 것이다. 여보 미안해.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바빠. 당신이 내 가방 가지고 택시 타고 회사로 와요. 나도 오늘 아침에 미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택시를 잡을 수 없다는 건 당신도 잘 알잖아요. 당신이 우리 회사로 오세요.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늦게 자요 라고 말한다. 학생들은 이상하게 밤 12시가 지나면 공부가 잘 돼요 라고 말하고, 청년들은 친구들과 한잔하다 보니 새벽까지 깨어있게 되네요 라고 이야기한다. 주부들도 블로그 하느라 밤을 새기도 해요 라고 한다. 한 달에 한두 번 잠들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생체 리듬이 깨진다. 그렇게 되면 자야 할 시간이 되어 잠들려고 해도 두뇌가 엉뚱하게 작동해 제대로 잠들지 못한다. 이런 일이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하고 2시간 일찍 잠들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 그 시간에 일상적으로 진행하던 일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잠을 설치게 된다. 그렇기에 일찍 잠들려면 쓸데없는 일부터 먼저 줄여야 한다.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 미국 베일러 대학교와 에모리 대학교 의과대학 공동연구팀은 사람들을 청년층과 중년층, 노년층으로 나눠 수면 부족이 뇌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젊은 시절부터 충분히 수면을 취한 사람은 노년이 되어서도 뇌 기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일러 대학교의 마이클 스컬린 박사는 젊은 시절에는 수면을 시간 낭비로 생각해 이를 경시하는 사람마저 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은 기억력뿐만 아니라 순환계 질환 위험도 가지고 있다. 건강을 위해 어릴 때부터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을 권한다. 라고 말했다. 수면 부족은 나이가 들수록 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잠을 잘 자면 머리가 상쾌해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눈이 떠진다. 숨쉬기 편안하고 몸은 날아갈 듯이 가볍고 두뇌와 육체가 유연하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한다. 반면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머리가 아프고 심장은 빨리 뛴다. 몸이 무겁고 움직임은 둔해진다. 두뇌와 육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세상이 우중충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이처럼 잠을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똑같은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잠을 제대로 잘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세상도 왜곡되어 보이지 않는다. 하루만 잠을 자지 않고 생활해보라. 눈꺼풀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자꾸만 감길 것이다. 계속 하품을 하게 되고 육체는 자꾸 어딘가에 기대어 쓰러지려 할 것이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동이 트면 일어나 농사를 짓고 해가 지면 일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다. 대체로 자연은 낮에는 환하게 만들어 일을 하게 하고 밤은 깜깜하게 만들어 일을 멈추게 한다. 이에 적응한 우리의 육체도 밤에는 잠들도록 길들여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조명 때문에 밤낮의 구분이 없어졌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거래하고 소통한다. 그러다 보니 일출, 일몰의 주기와 관계없이 잠을 잔다. 하지만 수면의학을 연구 중인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신경학과의 레이첼 살라스 박사에 따르면 사람이 잠자기 가장 좋은 온도는 18에서 20도의 낮은 온도라고 한다. 사람의 체온은 오후 2시에서 6시경에 가장 높고 새벽 2시에서 4시경에 가장 낮다. 즉 새벽 2시에서 4시경이 가장 깊이 잠들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밤을 지새워야 하는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은 눈을 감고 잠을 잔다면 육체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건강한 아침을 위해 딱 10분만 일찍 잠들라. 처음부터 2시간이나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다. 우선 평소보다 딱 10분만 일찍 취침해보자. 한 달 동안 10분 일찍 잠듦으로써 현재의 습관을 급격하게 바꾸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10분 일찍 잠드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일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10분 정도로는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는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달에 10분씩 일찍 잠들다 보면 1년이면 2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된다.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12시면 잠을 자고 밤 12시에 잠드는 사람은 10시에 잘 수 있다. 인지치료 및 연구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잠자는 시간을 앞당기면 부정적인 생각에 잠기는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일찍 휴식을 취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하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면 일찍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만큼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시간에 쫓겨 허둥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하루를 느긋하게 시작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나는 책을 집필할 때는 마감 기간을 정한다. 나 자신과 약속을 함으로써 긴장감을 가지기 위함이다. 이 기간에는 매일 밤 9시가 되면 취침을 하고 오전 4시에 기상해 자료를 찾거나 집필을 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머리가 상쾌하여 글쓰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하면 오전 8시까지 4시간 동안 글을 쓰게 된다. 그리고 8시 이후는 일상적인 일을 한다. 당신이 지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몰입이 잘 되는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할 것을 권유한다. 잠잘 시간을 정하라. 취침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이 시간에 자면 되겠다고 즉흥적으로 정하는 것이 있다.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을 기준으로 매달 10분씩 일찍 잠을 청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일주일간 취침 시간을 기록해서 평균 시간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을 기준점으로 정하면 된다. 취침 시간이 결정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일단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일과 낮에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개운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되고 숙면을 취할 확률이 높아진다. 여유가 있으면 잠버릇을 알아보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 특히 잠을 제대로 자고 싶다면 스마트폰 등 숙면에 방해가 되는 것은 잠자리에서 멀리 치워라. 인간은 잠을 자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다. 그만큼 잠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심리학회지는 잠이 부족해지면 뇌가 분산되는 집중력과 외부 자극을 다룰 때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뇌가 힘들어지면 의지력도 자연히 약해진다. 또한 우리는 잠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고 원기를 돋울 수 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개운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잠들기 직전과 일어난 직후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자. 잠자리에 들 때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라고 말하자.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는 원 없이 잘 잤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맞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자. 자신이 정한 취침 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잠자리에 들라. 이 시간에 잠들면 건강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하라.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믿어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다고 생각하라. 오늘 하루쯤이야. 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라. 그 순간 그토록 강했던 처음의 결심은 무너진다.
습관은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명확하다. 우리의 일상이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습관과 새로운 습관이 부딪히면 몸과 마음이 서로 싸운다. 그러다 하나를 취하고 나머지는 버린다. 현재의 습관을 선택하면 현실에 붙잡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면서 발전은 포기해야 한다. 새로운 습관을 선택한 사람은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난다. 한 달에 10분 일찍 잠듦으로써 1년 후에는 2시간 일찍 하루를 시작해보자. 분명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루 10분 운동을 하라. 새벽에 공원을 가보면 이곳저곳에서 체조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부모님을 따라온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휠체어를 타고 온 노인들이 음악 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손을 흔든다. 한쪽에는 중장년층이 전문 강사의 율동에 맞춰 땀을 흘리며 체조를 하고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건강을 위해서다. 이때 하는 운동은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 맨손으로 하는 체조나 스트레칭이어도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한다면 건강해질 수 있다. 아침 체조로 반수면 상태의 심신을 깨우자. 많은 회사들이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맨손 체조를 시행한다. 업무 시작 10여 분 전에 방송으로 체조 시간이라는 것을 알리면 제조 공정실, 연구실, 사무실, 경비실 등에서 전 직원이 자신이 일하는 데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와 방송에 맞춰 체조를 시작한다. 우리가 수시로 지나가는 대형 공사장을 눈여겨 살펴봐도 새벽마다 작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맨손 체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맨손 체조는 기계 체조나 리듬 체조처럼 장비나 넓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 침실, 거실, 마당, 사무실 등 두 팔을 뻗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간단히 할 수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라도 움직일 수만 있으면 가능한 운동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10분 체조는 아직 반수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심신을 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10분의 투자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셈이다. 또한 10분 체조는 자는 사이에 굳은 관절을 이완시켜서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되어준다. 요새는 유튜브가 발달해서 몇 번의 검색만으로 효율적인 체조법을 배울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기만 하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작해보자. 최고의 효율을 주는 국민 건강 체조. 체조하는 방법을 몰라요. 10분 동안 해서 그까짓 게 무슨 운동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작한 국민건강체조가 있다. 국민건강체조는 전통 노동요 가락에서 따온 우리의 소리와 태권도, 탈춤의 주요 동작을 결합시켜서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체조 자체의 운동량을 고려한 동작을 개발했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검증됐다. 쉬운 동작이기에 전문가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국민건강체조는 한 번 반복하는데 대략 10분 정도가 소요되고 목, 팔, 다리, 허리, 관절 등을 골고루 움직일 수 있는 전신 운동이다. 또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다. 국민건강체조는 실내를 벗어나기 싫은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없다. 크게 힘들지는 않지만 운동량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운동으로 효율적이다.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는 활동적인 체조로 몸과 마음을 깨우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에는 정적인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잠으로 인도하자. 아침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체온을 높이고 잠자던 근육을 깨우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체조가 좋다.
반면에 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움직이는 스트레칭이 좋다. 스트레칭은 호흡 하나도 조심스럽게 하는 정적인 운동이다. 한밤중이라도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을 필요도 없다. 장덕 한방병원의 이훈 박사는 잠들기 전 스트레칭은 수면 신호에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청소년의 성장을 돕고 성인의 경우 면역력 증강과 노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잠들기 전에는 낮 시간 동안의 많은 활동으로 인해 새벽이나 아침보다 근육이 뻣뻣하지 않아서 보다 강도 높은 스트레칭을 수행할 수도 있어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취침 전 스트레칭을 적극 권하고 있다. 취침 직전의 10분 스트레칭은 하루 동안 삐뚤게 앉아 있거나 서 있던 자세를 교정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주변 인대와 근육을 이완 강화해 척추에 실리는 압력을 줄여주고 척추 주변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에게 권장된다. 또한 복부의 움직임이 원활해져 튀어나온 아랫배가 들어가고 구부정한 등이 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키를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은 사람은 매일 밤 스트레칭을 해보라. 더욱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굳은 근육이 풀어지면서 몸의 긴장이 풀려 가슴 주변 근육과 갈비뼈 사이의 근육이 이완되어 자연스럽게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칭 할 때 주의점. 스트레칭은 움직임이 크지 않은 정적인 운동이지만 주의해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이 있다. 다음에 4가지 사항을 잘 명심하여 스트레칭을 하자. 첫째, 반동을 이용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 스트레칭은 관절을 움직이고 근육을 늘리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갑작스러운 자극으로 근육을 놀라게 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둘째, 자연스럽게 호흡하라. 호흡은 운동할 때 자세만큼이나 중요하다. 숨을 참으면 근육에 힘이 가해져 운동 효과가 감소된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칭 할 때도 자연스러운 호흡이 필요하다. 셋째, 무리하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이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무리하다가 역효과를 본다. 스트레칭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라.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면 유연성을 기르려다 오히려 근육이 뭉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루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기에 스트레칭은 숨 쉬듯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라. 넷째, 건강은 천천히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라. 스트레칭을 한다고 몸이 곧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좋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 꾸준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쉬워 보이는 한결같음이 사실은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수많은 작심삼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실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기상시간을 체조하는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알람이 울리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체조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취침 전 의식처럼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다. 만사가 귀찮은 사람, 의욕이 없고 우울한 사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든 사람, 제대로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딱 10분만 투자해보자. 그 10분으로 당신의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하루 10분 박수를 쳐라.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 1위가 지휘자이고 2위가 피아니스트였다고 한다. 이는 손을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손을 제대로 쓰는 것 중에는 박수만한 것이 없다. 세계 웃음건강박수협회 총재이자 웃음건강박수 창시자인 조영춘 박사는 박수는 손바닥의 마찰, 진동, 마사지의 효과를 통해 우리 몸의 기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전신 운동과 병행하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라고 말한다.
박수로 신진대사의 질을 높이자.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목까지 손바닥의 모든 부분에는 기혈이 순환하는 통로인 경락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손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도 한다. 경락이 통과하는 손바닥과 손등을 자극하면 신체 곳곳에 자극이 전달되어 혈액순환을 통한 신진대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몸의 어떤 부위가 아플 때 침을 맞거나 뜸을 뜨고 때로는 손바닥의 경락을 찾아 그곳을 손가락이나 기구로 눌러준다. 이런 것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손바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박수를 치는 것이다. 박수는 경직된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자극받는 부위에 따라 두통, 요통, 소화불량 등 여러 가지 신체적 불편함을 해소시켜준다. 또한 박수는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정신적인 안정감도 가져다 준다. 박수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다. 돈이 필요하지도 않다. 오로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 박수는 혼자서 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다.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6가지 박수. 박수는 그냥 내키는 대로 쳐도 되지만 알고 치면 더 도움이 되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일상에서 활용해보자. 첫 번째로는 보통 박수가 있다. 손바닥 전체로 치는 박수로 합장박수라고도 한다. 평소에 긍정이나 기쁨을 표현할 때 치는 박수다. 손바닥 전체로 박수를 치면 우울함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멋진 노래나 강연을 들으며 박수칠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크고 길게 박수를 쳐보라. 다른 사람이 치지 않더라도 혼자서 크고 자신 있게 박수를 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된다. 이런 태도는 자신감을 상승시키고 당당한 마음을 갖도록 만든다. 둘째, 손바닥 박수다. 손가락을 조금 뒤로 젖히고 손바닥으로만 치는 박수로 소화가 안 되거나 내장 기능이 좋지 않을 때 도움이 된다. 손바닥 박수를 치다 보면 손바닥이 뜨거워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아플 때 어머니가 배를 쓰다듬어 주며 안정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셋째, 주먹 박수다. 두 주먹을 쥐고서 손뼉을 치는 박수로 주먹을 쥐고 박수를 치기 때문에 주로 손가락 둘째 마디의 뼈가 부딪힌다. 이곳은 머리나 어깨가 아플 때 효과가 있다. 넷째, 손가락 박수다. 손을 공 잡듯이 동그랗게 만들어서 손가락 끝으로 치는 박수다. 손가락 첫째 마디로 박수를 치거나 손톱으로 반대편 손가락을 쳐주는 것도 좋다. 손가락 끝은 눈과 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거나 코가 막혔을 때 손가락으로 박수를 치면 눈이 맑아지고 콧구멍이 뚫려 시원해진다. 다섯째, 손목 박수다. 손바닥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박수를 치는 것이다. 이곳은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뇨기관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다만 손목 박수는 다른 박수와 다르게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뼈와 뼈가 부딪혀서 자칫하다가는 손목 주변에 멍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손등 박수다. 양손의 손등으로 박수를 치는 것으로 손등 전체를 골고루 치는 것이 포인트다. 손등은 등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 척추로 고생하거나 요통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박수를 치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박수를 쳐보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들리도록 크게 부를 필요는 없다. 중얼거리거나 마음속으로 불러도 좋다. 좋아하는 노래와 함께 치는 박수는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든다. 동요, 가요, 가곡, 찬송가 등 어떤 종류든지 좋다. 악보를 보지 않고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불러라.
보통 노래 1절은 1분 이내이므로 6가지 박수를 2번씩 반복하면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박수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칠 수 있어 건강을 유지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매일 10분씩 6가지 박수를 쳐보라. 아침에 못했으면 일하는 도중에 잠시 틈을 내 박수를 쳐보라. 만일 주위에 폐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리가 나는 보통 박수나 손바닥 박수를 생략하고 나머지 4가지 박수를 치면 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